KBS 울산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 제1화 메이드 인 울산. 취재 극본 이호, 기획 연출 이지향. 세 번째. 김종필 정보부장은 고독했다. 은밀하게 창설시켰던 중앙정보부에 대한 혁명 주체들의 시기나 반발 때문만은 아니다. 막상 혁명을 성공시킨 이후에 닥쳐오는 경제 재건이라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온몸이 더 짓눌리는 거다. 경제 재건이라는 테마 위에 존재하는 국가 재건이라는 이 네 글자에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혁명 정부의 슬로건. 그러나 무엇부터 해야 국가 재건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그는 실로 고독한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다. 폐허나 다름없는 불모지에 어떤 씨를 뿌려 어떤 수확을 봐야 되는가. 무엇부터 해야만 한정되어 있는 바탕에서 최단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느냐. 그 결정을 하기란 참으로 힘든 일이었다. 정권을 장악한 책임은 이토록 잔인한 시련까지 동반하는 모양이다. 하나님, 지가 미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밖에서 바라볼 때가 속 편했어요. 들어와서 보니 그게 아니구먼요.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논리 정연하고 어떤 절벽을 만나도 솜씨 있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김종필 부장도 자본도 자원도 기술도 없는 형편에서 빈곤 타파와 국가 재건이라는 대명제를 생각하니 신음밖에는 토해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누구 없어? 이 나라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구 없는겨? 누구 없느냐고? 내가 기꺼이 물러나 줄게. 일은 저절로 놓은 거예요. 용태, 죽든 살든 인제는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전부 우릴 쳐다보고 있어. 부탁이야. 민간 기업인들하고 무대포로 밀어붙이겠다니까. 그렇게 하든 어떡하든 그건 자네 소신껏 해. 대신 먹을 거 입을 거만 부디 맹거라. 부장님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기업인들하고 작품 맹글어내는 건 지가 올 테니까 부장님은 뒤에서 바람막이만 든든히 해주세요. 그래야. 외풍은 내가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막을 테니까 빈곤을 없앨 수 있는 일만 해줘. 어떤 사람은 민간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민간 주도로 나가라고 그러는데 뭐가 있어? 공업화에 대한 기반이 있나, 전력이 있나, 자본이 있나? 국민 경제 자체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 아니냔 말이야. 예, 그건 옳게 보신 겁니다. 공업화라는 말 자체가 없을 정도로 불모지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이 빈곤의 늪을 빠져나가야 되고 빠져나가는 돌파구는 정부에서 마련해줘야 하고 그걸 바탕으로 기업인들한테 용기를 주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죠. 뭐이? 돌파구를 정부에서 마련해 주다니. 아니 정부에는 뭐가 있어? 재정 상태를 몰라서 하는 소리야? 공무원 월급을 제대로 못 줄 형편이야. 보너스란 말이 일본에만 해도 때만 되면 나오는데 우린 지금 그런 단어가 없을 정도 아니야. 나는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외국에서 자본을 빌려오겠다 그겁니다. 뭐요?
기술도 빌려올 작정을 하고 있어요. 자본을 빌려오고 기술을 도입하고 그렇게만 하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교육 수준이 높은 싼 노동력이 있으니까 그것만 미천으로 삼아도 뭔가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용태, 말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 어디 가서 돈을 빌려오고 어디 가서 기술을 들여와? 그거는 기업인들한테 맡기세요. 정부가 돌파로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게 뭐냐 하면요, 차관을 들여올 때 보증을 서주고 적극적으로 격려와 후원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게 지원이지요. 기업인들이 차관을 해온다 그 말이요? 이제 두고 보세요. 부정축제 처리 문제가 완료되는 대로 전부 해외에 내보내 뭐든지 물어오도록 할 겁니다. 김국은 자신 있는 거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요? 우리 혁명정부는 한국 경제 도약의 신화를 창조한 그러한 신화를 창조한 60년대의 드라마 주인공이 돼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나는 울산에다가 대규모 공업단지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용태, 아니 김공은 그 참말로 하는 소리야? 공업단지를 만들 수 있겠어?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야. 예, 내가 밀어붙이는 일은 전부 김 부장님하고 상의를 할 테니까 모든 걸 믿고 뒷백만 돼주세요. 얘기만 들어도 기운이 솟고 기분이 좋아. 그러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정치적인 문제에만 매달리세요. 아니 근데 갑자기 서울, 부산, 대구 다 놔두고 울산에다가 하겠다는 말은 무슨 소리야? 이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다. 울산을 공업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해방되기 전인 1940년부터 일본이 준비했다는 비밀 자료가 있었고 그걸 김용태 고문이 입수했다. 일본은 철저하게 조사를 했다. 일본의 지진이 워낙 많고 심하자 여차하면 일본의 상류층들을 전부 울산으로 피신시키겠다는 부수적인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었다. 그만큼 중요한 극비 기획이다 보니 철저한 조사를 했다. 바다 깊이부터 집안 조사와 연간 강우량까지 하지 않은 조사가 없을 정도였다. 조선축항 주식회사를 내세워 인구 50만 규모의 공업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기밀 문서는 조선총독부, 철도국, 해륙연락시설국까지 동원됐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 문서를 입수한 것이다. 점차 말씀드리겠지만 울산을 보고 있는 이유가 있지요. 거기가 입지적인 조건이 제일로 좋다는 극비 정보 자료가 나와서 사실 여부를 시방 철저하게 엄청나게 인력을 투입해서 조사시키고 있어요. 나도 몰랐는데. 예, 결과가 나오면은 당연히 보고 드리지요. 총독부까지 동원됐다는 1급 정보인데 어디서 입수를 했어? 남궁현 사장 아시지요? 이번에 구속시켰던 부정부패 기업인들 속에 포함된 인물이? 부장님도 경제에 관심을 갖고 계실 테니까 경제인들하고 시간 좀 자주 내세요. 남궁현 사장 그 사람이 일제 때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울산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래요? 김용태 고문은 혁명 주체들의 갈등하고는 상관없이 경제 재건이라는 본인 계획에 따라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사실 울산 공업센터 조성은 혁명정부가 최초로 투자한 공업 입국의 첫 사업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울산을 선정하게 되는 배경은 전혀 우연한 기회에서 시작됐던 것이다. 김용태 경제고문 회고다.
왜 울산을 택했느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남궁연씨라는 분이 하루 서류를 가졌어. 뭐냐 그래. 일본 놈들이 2차 대전 종말에 울산에다 대대적인 군수공장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 계획서라. 그 사람 얘기는 거지. 이 일본 사람들이 수심도 재고 측량도 하고 공업용수 조건도 따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대군수공장을 지으려고 했지 막연히 그 사람들이 계획을 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다 첫 공업센터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 그 이제 우리가 사진에 가봤지. 난 몰라. 강에 물 흘러가고 바다가 깊다는 거 알고 땅은 닦으면 얼마든지 있겠더만 배밭도 많고 지금도 생각해. 기공시할 때 배밭에 가서 탕 튕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인협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은 부회장이거든. 그전에는 몰라요. 전혀 막 이병철이도 모르고 설명대기도 모르고 내가 알 바가 뭐야. 그러니까 이제 경제인협회 하면서 좀 이제 이렇게 친숙해졌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경륜 지혜가 결국은 누군가가 방향은 꼬나주는데 거기에 모여드느냐 안 드느냐 하는 분위기 조성은 내가 한 게란 말이야. 외국 간다고 여권 내주고 그냥 각종 편의 봐주고 그 사람들이 그냥 경제인 아버지 이거는 그것이 이제 동기가 돼서 그러니까 현지 답사도 다 했지 미리. 입지 조건이 어떻고 뭐보다 하여간 뭐인가 여기다 뭐를 한다 하는 표식을 하였는데 선정된 게 이제 울산을 선정된 게. 근데 한간에 요새 사람들 울산이 이후라기가 했겠다 그랬는데 이후라기 그때는 구속돼 있을 당시거든. 응? 5.16 직후는. 그 이후라기가 한 거 전혀 없는 게요. 나중에 이후라기가 거기 참 자기 고향이니까 참 이용해서 많이 또 발전도 시켰지만은 중앙정보부가 뭐야? 그놈들이 혁명한 게야? 왜? 와 흥분하고 그래. 야, 고종 흥분을 안 하게 됐네? 응? 누가 혁명했어? 누가 혁명했는데 왜 엉뚱한 놈이 최고위원을 오라가라 하는 거야? 응? 야, 고종 김 장군 어디 갔어? 가봐야지. 나하고 같이 가봐다나. 이거는 우리를 완전히 허수아비 만드는 게야. 김 장군 어디 갔네? 자, 그렇게 분탕 터지면은 오기생들 다 부르라고. 길에 부르갔어. 전부 부르라고. 이 자식들 말이야. 그냥 완전히 김종필 사조직을 만들었더라고. 정보부가 뭐인데? 새카맣게 젊은 놈이 장군을 이리 앉으셔 저리 앉으셔 하는 거야. 그게 정말이면 김종필 부르라고. 당장 부르라고. 그래. 우이생들 다 오라고 그래. 오일육 혁명하다 보니까 그런 여건을 다 물리칠 수가 있어. 다시 말해서 두뇌들을 차출했다으니 경제학자들, 전문가들을 모아서 우리가 경제기획원을 만들고 그리고 자문위원을 만들었어요. 당신들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누구의 압력도 없이 간섭도 없이 있는 그때 지식 수준은 시방에 비하면 보다급도 없는 얄팍한 지식인지 모르겠지만 총동원해서 짜냈던 경제개발 오가닉 기업 아닙니까? 시끄럽지 않게 하라고 했잖아. 시끄럽지 않게. 죄송합니다. 도대체 그놈들은 뭐가 불만이야? 정보부가 사람 잡는 일에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제 겨우 조직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불구하고 그런 일을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각각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놈들은 난리를 치고 그 모양이야? 송구스럽습니다. 지가 부덕한 탓인 것 같습니다. 정보부라는 걸 다른 나라에서들은 선입감을 가지고 평을 하고 상생을 하니 살벌하다, 혁명 주체들을 우습게 한다, 그럽니다만 원래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각하께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6번 정보국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지들이고 또 주체들도 다들 잘 압니다. 뭐 전략 정보를 취급하는 게 목적이고 우선은 혁명으로 흐트러진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고 그런 좋은 목적으로 장소를 했으면은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면 될 거 아니야. 그 만든 사람이 누구야? 왜 설명을 알아듣게끔 못하고 그래? 나한테 이해시키라는 것이 아니잖아. 그럼 중앙정보부에는 그럼 무엇을 어떻게 편성을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미국에는 그 FBI라는 거하고 CIA라는 거하고 딱 따로 있어서 FBI는 건 법무부 장관 통솔하의 순전히 범죄 수사를 하는 데고 CIA는 순전히 포린 어페어를 해서 이제 그 외국 정보를 미국의 국가 안전에 되는 이제 그 정보를 활동을 하는 기관인데 조그만 나라의 둘을 갑자기 한꺼번에 형성할 수 없이 이게 혁명이라 이거 둘을 합쳐버리고만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단계에는 군정기간 동안에는 CIA하고 FBI에게는 둘을 합쳐서 가다가 군정을 그만두고 인정하기 전에는 이걸 둘로 갈라놓고 가겠다 하는 계획이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은 최고위원들을 불러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보자고 그래. 뭐든지 기구가 만들어졌으면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시비나 걸고 트집이나 잡고 이것도 잘못이다 저것도 잘못이다. 그래가지고 뭐가 남아있게 되겠어. 이 시비 거는 그놈들이 더 나쁘다는 거야 내 얘기는. 네, 곧 이해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야 나무 한 그루를 키워도 그래. 가지가 옆으로 뻗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위질 해주고 응? 주위에 떨면 하다못해 담요 쪼가리로라도 막아주고 말이지. 그러면서 거목을 만들고 꽃도 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 나무 그늘에 쉬는 게 누구야? 결국 키운 사람들이 쉬게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이야. 이해, 다들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 살도 안 됐으니까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겁니다. 경제개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 네, 연구시켜 놓고 있습니다. 잘 알겠지만 이 미국 방문의 최대 핵심은 혁명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게 최우선이 아니야. 우리의 경제 재건이야. 혁명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도 매우 중요합니다. 알고 있어. 여기 주한 대사부터 국무성에 비판적인 보고를 했다면서. 허나 그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그 시간이라는 것이 나는 우리 경제의 재건이라는 것이야. 우리 경제가 살아나면 혁명의 명분은 증명되는 거 아닌가? 옳은 말씀입니다. 내가 미국 가기 전에 구체적인 게 나왔으면 좋겠어.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곧 좋은 안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 중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봐 김 부장, 민정이양 시기를 검토해봐. 예? 김종필은 잠시 동안 대답을 하지 못한다. 그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회전하고 있을까?